우주의 95%는 우리가 뭔지조차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별, 행성, 빛, 이런 건 다 합쳐도 우주의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도대체 뭔지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95%가 우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95%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암흑물질, 다른 하나는 암흑에너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는 일도 정반대고요. 암흑물질은 우주를 묶어두고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벌려놓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우주가 얼마나 낯선 곳인지 실감하게 될 거예요. 먼저 암흑물질 얘기부터 해볼게요. 1970년대에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은하 안의 별들이 도는 속도를 재봤어요. 상식적으로는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별들이 느려야 하거든요. 태양계에서 수성이 명왕성보다 빠른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하 바깥쪽 별들이 안쪽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심지어 더 빨리 돌고 있었어요. 이건 중력이 부족하단 뜻이죠.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엄청난 질량이 은하 전체를 감싸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빛은 내지 않지만 중력은 확실히 있는 물질. 이게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 에너지의 약 27%를 차지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물질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암흑물질이 그 5배 이상이나 더 있습니다. 이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은하가 아예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빅뱅 이후 물질들이 뭉쳐서 별이나 은하가 된 것도 암흑물질이 먼저 중력의 뼈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암흑물질은 우주의 건축자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주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암흑물질이 우주를 묶고 있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져야 합니다. 공을 위로 던지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요. 1990년대 천문학자들이 초신성을 관측해서 그 감속을 확인하려 했죠.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주는 느려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어요. 이 발견은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현대우주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려고 등장한 게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암흑물질처럼 질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입니다. 중력처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주를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빈 공간 자체에 깔려있는 에너지라서 우주가 커질수록 암흑에너지도 늘어납니다. 우주 전체의 68% 이상이 바로 이 암흑에너지예요. 우주에서 제일 많으면서도 우리가 제일 모르는 존재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지금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으로 은하를 묶으려 하고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계속 팽창시키죠. 그리고 지금은 암흑에너지가 이기고 있어요. 우주는 지금도 점점 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십억 년 후엔 은하들이 서로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팽창이 너무 빨라져서 빛조차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쯤 새로운 문명이 생긴다면 하늘에서 우리 은하 하나만 보고 이게 우주의 전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직 우리는 암흑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후보는 많아요. 윈프 같은 무거운 입자일 수도, 액시온처럼 아주 가벼운 입자일 수도 있죠. 심지어 블랙홀이 일부일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하 탐지기, 가속기, 우주 망원경까지 동원해서 찾고 있지만 아직 직접 찾아낸 적은 없습니다. 암흑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이 한때 도입했다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며 포기했던 우주상수가 암흑에너지의 수학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계산한 진공에너지 값과 실제 관측값이 10에 120승 배나 차이 납니다. 물리학에서 이 정도로 계산과 관측이 다르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이론도 아직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내일 출근길에도 오늘 저녁 식사에도 암흑에너지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주의 95%를 모른다는 사실은 과학이 완성된 게 아니라 여전히 미지의 영역을 탐험 중이라는 증거죠.
게다가 최근 DESI라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단서까지 나왔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우주상수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현대 우주론의 표준 모형도 바꿔야 할 겁니다. 우주론이 또 한 번 뒤집힐 날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게 구조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게 팽창을 이끌고 우주의 마지막까지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겨우 5%. 나머지 95%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인류 앞에 남겨진 질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